잠시 후 김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상은 아직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곧 올릴게요. 정희는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혀를 찼습니다. 정희가 상 위에 음식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하자 말순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그건 이쪽이 아니라 반대로. 저는 더 앞에 놔야지. 그릇이 왜 이래, 받고. 정희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일을 끝내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동수는 거실 한쪽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동수는 결국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박정희는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결혼하고 맞이한 수많은 제사 전날이 늘 이랬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어질지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 불을 켜자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어제 미리 사두었던 고기와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챙기라고 말하지 않아도 정희는 항상 한 발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에서 듣게 될 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든 정희는 도마 위에 물을 올렸습니다. 칼날이 물을 가를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정희의 마음속과 닮아 있었습니다. 단단하지만 계속 두드리면 결국 갈라지는 소리 말입니다. 거실 쪽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제사 전날 밤에도 편히 자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에 서운해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적다는 걸 오랜 세월에 걸쳐 배웠기 때문입니다. 프라이팬을 꺼내 불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자 익숙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는 어릴 적 친정집을 떠올리게도 했습니다. 그때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준비하던 기억이었는데 지금은 혼자 서서 쉼없이 움직이는 기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김말순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말순은 잠옷 위에 가디건만 걸친 채 주변을 훑어보듯 살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허리를 조금 더 굽혔습니다. 벌써 시작했어?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싱크대 옆에 서서 손도 씻지 않은 채 재료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고 고기 포장을 살펴보고 나물 봉지를 뒤적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행동이 검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는 너무 굵은 거 아니야? 저는 기름 아끼지 말고 해야지. 잡채는 오늘 안 해? 미리 불려놔야 하는 거 알지? 정희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보태봤자 더 많은 지적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부엌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그 한숨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걸 정확히 느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못 미치는 며느리라는 시선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부엌은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전은 쌓여가고 그릇은 늘어났으며
싱크대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정희의 손등은 벌써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조리대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보낸 단체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애가 좀 아파서 늦을 것 같아요. 잠시 후 둘째 며느리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저녁쯤 잠깐 들를게요. 정희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말들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잠깐이라는 말은 늘 정의를 더 오래 묶어두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하나를 뒤집다 손끝이 기름에 스쳤습니다. 작은 화끈거림에 정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부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 이동수였습니다. 그는 셔츠를 단정히 입고 집안에서도 외출 준비를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 점심은 제가 조금 있다가. 아니에요. 이동수는 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말을 막았습니다. 그냥 물 한 잔 마시려고요. 그는 컵에 물을 따르며 부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쌓여있는 전 접시들, 아직 다 정리하지 못한 재료들, 그리고 정희의 손. 그의 시선이 정희의 손등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손이 많이 상했네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손을 그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정희는 습관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요. 이동수는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쌓여온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요? 이동수는 정희를 다시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따라가다가 이내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희의 다리는 무거웠고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이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이 이 집에 과연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 없을 거라는 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다시 일어나 마지막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끝은 감각이 둔해졌지만 동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오래된 질서는 늘 이렇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하고 반복되는 하루가 곧 이 집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제사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는데도 집안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고 손목은 뻐근했지만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날 아침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는 전날부터 준비해둔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물은 색이 죽지 않게 다시 한번 뒤적였고 국은 불을 약하게 올려 데웠습니다. 정희는 국자를 들고 국물의 간을 보며 아주 미세하게 소금을 더했습니다. 이 정도면 흠잡히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방문이 먼저 열리고 이어 둘째 아들의 방문도 열립니다. 집안이 서서히 사람의 기척으로 채워지자 정희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날 아침은 늘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차례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둘 다 외출복에 가까운 단정한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힐끗 보고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 벌써 다 했네? 큰 며느리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식탁 옆에 앉아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희에게 도움을 주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아 정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김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말순은 이미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훑어보듯 바라봤습니다. 제사상은 아직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곧 올릴게요. 정희는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상이 놓일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자리는 늘 똑같았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을지도, 누가 무엇을 할지도 이미 정해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정희는 상을 닦아 거실로 옮겼습니다. 혼자서 상을 끌어당기며 위치를 맞추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역시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정희가 상 위에 음식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하자 말순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그건 이쪽이 아니라 반대로. 저는 더 앞에 놔야지. 그릇이 왜 이래, 받고. 정희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일을 끝내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동수는 거실 한쪽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 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의 움직임, 말순의 말투, 다른 며느리들의 거리감,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제사상이 거의 완성되자 말순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정희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저를 놓고 물을 데우고 제사에 쓰일 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막내는 좀 빨리 움직여. 말순의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정희는 속으로 숨을 고르며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막내라는 호칭은 이름 대신 붙는 또 다른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모두 정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들은 상 앞에, 며느리들은 조금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정희는 앉을 자리조차 잠시 후에야 허락받았습니다. 상 앞에서 필요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 일어나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희는 계속해서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물을 채우고 음식 위치가 바뀌면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정희의 다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서 있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끝까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뒷정리해야지. 말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치우는 동안 말순은 정희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조금만 느려도 시선이 날아왔고 손이 어색하면 바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그릇을 들다 손이 살짝 미끄러지는 바람에 접시 하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잡아챘지만 그 순간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조심 좀 해.
말순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이동수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싱크대 앞에 서서 쌓인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집의 질서가 정말로 당연한 것인지 누군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끝났다는 말이 집안에 퍼졌을 때 거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느슨해졌습니다. 아들들은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휴대전화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누군가는 제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의 가장 큰 일을 해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제사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상 위에 올려졌던 음식들을 다시 정리하고 수저와 잔을 모으고 거실에 흩어진 부스러기 하나까지 치워야 했습니다. 정희는 상 앞에 서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오래 서 있던 탓에 허리 아래쪽이 뻐근하게 아려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숨을 조금 고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 치워. 김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릇 하나, 접시 하나를 옮길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외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애 학원 시간이 있어서요. 조금 있다가 가볼게요.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잠깐 나갔다 와야 해서요. 그 말들이 정의를 향한 것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사람은 정의뿐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정의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이미 전날부터 쌓여있던 조리도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 한 번만 틀어도 넘쳐 흐를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손을 담근 순간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름과 세제가 섞인 물이 손에 닿자 아침에 데웠던 손끝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아프다고 말하는 일은 이 집에서는 괜히 이를 키우는 행동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는 웃음 섞인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끼리 나누는 회사 이야기, 다음 연휴 계획, 누가 언제 골프를 치러 갈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접시를 문질렀습니다. 문득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빠진 대화를 떠올려 본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 생각이 너무 쉽게 들었습니다. 설거지가 절반쯤 끝났을 때 말순이 부엌 문 앞에 서서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정희는 그 기척을 느끼고 등을 조금 더 굽혔습니다. 그저는 남은 거 다시 정리해놔. 기름 냄새 나니까 뚜껑 덮고. 네.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잠시 더 서 있다가 부엌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싱크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접시를 헹구다 손에서 미끄러진 그릇 하나가 싱크대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뭐야, 또 뭘 떨어뜨린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정희는 급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말순은 부엌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이동수가 부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동수는 아무 말 없이 부엌 한쪽에 서서 정희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물에 잠긴 손, 점점 느려지는 움직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자세.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그 말은 사실 대답이라기보다 습관처럼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동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그릇을 헹구고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팔에 힘이 풀려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부엌을 나서며 정희는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앉은 사람들, 이미 제사가 끝난 것처럼 웃고 떠드는 모습, 그 장면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말들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다. 문 밖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야, 방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음식 좀 정리해. 정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참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군가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진 것은 오후가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하나둘씩 자리를 비운 뒤에도 정희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여전히 남은 음식들이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냄새와 열기가 공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기름이 식은 전은 서로 달라붙어 있었고 떼어내는 손끝에 다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등과 작은 물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정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된다는 말은 이 집에 들어온 뒤 수없이 자신을 버티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말순의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정희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와 자신의 하루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냉장고 안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데워 먹자. 네.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정희의 손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걱정보다는 이제 일이 끝나가고 있다는 확인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곧바로 부엌을 나갔고 정희는 다시 남은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부엌의 불빛 아래서 정희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이동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가 다가오는 걸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괜찮다는 말을 또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동수는 부엌 입구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듯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정희의 등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상 앞에서 쉴 틈 없이 움직이던 모습, 설거지통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뒷모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던 순간까지 이제 좀 쉬어도 되겠어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 대답은 늘 그랬듯 짧았습니다. 이동수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결심을 앞둔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동수는 부엌을 떠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철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가장 안쪽에 있던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서리는 조금 닳아 있었고 겉면에는 아무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정리해둔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동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제사와 명절, 그리고 늘 같은 역할을 반복해온 정의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후회와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못했는지, 왜 늘 모른 척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스스로에게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방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같이 좀 봐요. 이동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다시 한번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그 무게는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그가 느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희는 마지막으로 부엌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밀대를 움직일 때마다 허리 아래쪽이 쑤셨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밀대를 밀었습니다. 바닥이 정리되고 나서야 정희는 부엌불을 하나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몸이 천천히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손목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는 장면들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말순의 말투, 움직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침묵까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입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막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는 사람. 그때 거실에서 갑자기 텔레비전 소리가 꺼졌습니다. 집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그 변화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동수가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보지 못했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이 없어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잠깐 거실로 나와요. 이동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하나둘 거실로 모였습니다. 정희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나가야 할지 망설였지만 이동수의 시선이 정희를 향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이 집의 오랜 질서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텔레비전 소리로 채워져 있던 공간은 이제 봉투 하나를 가운데 두고 묵직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났다는 안도감은 사라지고 누군가 불러낸 이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동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 침묵은 일부러 만든 것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말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팔짱을 꼈습니다. 도대체 왜 다들 부른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동수는 그 말을 흘려듣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여러 번 열었다 닫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말 못할 것 같아서요. 이동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큰아들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둘째 아들은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표정을 애써 감췄고 둘째 며느리는 무릎 위에서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정희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불려 나왔는지 알 수 없었고 괜히 고개를 들었다가 눈에 띌까봐 시선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이동수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생각보다 많았고 한 장 한 장이 정리된 순서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큰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기억입니다. 이동수는 서류를 내려다본 채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억 같은 걸 왜 적어놔요? 다 지나간 일들인데. 이동수는 말순을 바라보지 않고 첫 번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작년 설날. 그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새벽 5시 박정희 기상.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탕 준비. 정희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 집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불리는 일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동수는 종이를 넘겼습니다. 같은 날 다른 며느리들 오전 10시 이후 도착. 거실에 앉아있던 큰 며느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걸 왜 지금 꺼내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사 때 일 좀 한 걸로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동수는 그제야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말수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이동수는 다시 종이를 넘겼습니다. 재작년 추석, 박정희 혼자 장보기, 음식 준비, 뒷정리까지. 그 다음 장에도 그 다음 장에도 비슷한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날짜와 상황, 그리고 반복되는 이름 하나. 정희는 점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하루들이었지만 누군가의 손으로 정리된 문장이 되어 돌아오자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적어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년 됐어요. 이동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큰아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동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은 거실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지요. 다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괜찮았습니까? 그 질문에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동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른 종이보다 조금 더 두꺼웠고 글씨도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이건 오늘 정리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아들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가족의 역할을 해왔는지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지금 그걸 왜 당신이 정해요? 이동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오래 봐왔으니까요. 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오늘 당장 결론은 안 냅니다. 하지만 이건 없던 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각자의 얼굴에는 다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당황, 불쾌, 두려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채 남은 침묵. 정희는 그 모든 얼굴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시간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종이 위에 분명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드디어 자신이 해온 시간을 사람의 몫으로 불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낮에 거실에서 오간 말들과 꺼내진 종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죽이지 않아도 집안은 자연스럽게 숨을 낮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은 껐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몸은 분명 하루 종일 혹사당한 듯 무거웠는데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아까 이동수가 읽어 내려가던 문장들, 날짜와 함께 적혀있던 자신의 이름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나라는 생각이 처음 스쳤다가 곧바로 했지라는 답이 따라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던 날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모른 채 깊이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괜히 마음이 복잡해져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조차 이제는 조금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이불 속에서 손을 꺼내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붉은기가 남아 있었고 작은 물집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해온 일들이 누군가의 기록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위로인지 부담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말수는 방 안에서 몇 번이나 몸을 뒤척였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꺼내든 봉투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수는 처음 느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를 떠올리면 그보다 더한 일도 많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질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남편의 입에서 나온 사람의 몫이라는 말은 그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잖아. 그 문장은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준 방패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오늘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하루 종일 움직이던 모습, 말없이 설거지를 하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집 안반대편 방에서 이동수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낮에 꺼냈던 봉투를 다시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종이들은 그대로였고 글씨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문장들이 주는 무게는 낮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동수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자신이 적어온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적었을 뿐이었고
나중에는 습관처럼 써내려갔던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기록들은 더 이상 혼자만의 메모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는 말하지 않았을까? 이동수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묻다가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말하면 불편해질까봐,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괜히 큰일을 만드는 사람이 될까봐, 침묵을 선택해왔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봉투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는 정의가 부엌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전 뒤집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움직이던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늦게 깨어났습니다. 전날의 여운 때문인지 아무도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습관처럼 가장 먼저 눈을 떴지만 곧바로 부엌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대에 앉아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리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늘 자동으로 떠오르던 목록이 오늘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며 머릿속을 조금 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런 여유를 느껴본 게 얼마 만인지 스스로도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 기척에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정희야. 말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말순은 한 박자 늦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은 그냥 간단히 먹자. 그 말은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정희의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항상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말들이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동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그 말은 부탁도 지시도 아니었지만 이 집의 흐름을 바꾸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정희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프라이팬을 꺼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할까봐 늘 피하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어제의 모든 말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이 집에서는 큰 소리도 뚜렷한 결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굳어있던 질서에 분명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곧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집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사 다음 날이면 늘 이어지던 소소한 잡담도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불필요한 말은 삼킨 채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제 꺼내졌던 봉투와 기록들, 그리고 처음으로 입 밖에 나온 말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아직 가시지 않은 울림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점심 준비를 서두르며 머릿속으로 다음 일을 계산하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마음이 먼저 멈춰 서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 이동수가 읽어 내려가던 문장들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날짜, 상황, 그리고 또렷이 적힌 자신의 이름. 정희는 그 종이 위의 글자들이 자신의 인생 일부를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낯설고 또 묘하게 위로가 된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찻주전자를 불에서 내리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그 생각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말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들을 불러 이것저것 지시했을 시간인데 말순은 리모컨도 집어들지 않은 채 그저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텔레비전이 아니라 어제 이동수가 봉투를 내려놓았던 테이블 쪽이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며느리였던 시절, 아무 말 없이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눈치를 보던 시간들.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방식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 애써 쌓아 올린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 그 표현은 말순에게 자신이 외면해왔던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동수가 방에서 나와 거실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다시 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단한 표정이었고 더 이상 미룰 생각이 없다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다들 잠깐 거실로 나와요. 이동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집안 전체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옮겼고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찻잔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거실은 다시 한번 무거운 공기에 잠겼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이었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제는 꺼내는 자리였다면 오늘은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동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을 그냥 덮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정해야 합니다. 큰아들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집안일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잖아요. 그 말에 정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늘 들어왔던 말이었고, 그래서 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이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겁니다. 말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니까 그런 거죠. 집안에는 순서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순간 정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자신의 시간을 설명해온 문장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번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 말 믿고 살아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습니다. 정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야 집안이 편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제가 덜 미움받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없어지는 것 같을 때가 많았어요. 거실은 숨소리마저 사라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둘째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 당황과 혼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동수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는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재산 이야기보다 앞서 제사와 명절, 집안일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사 준비는 특정 사람 몫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눠서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아예 방식을 바꿉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이 굴러가겠어요? 이동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굴러온 방식이 누군가를 깔고 가는 거라면 그건 집안이 아닙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모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거실에서는 고함도 눈물도 큰 싸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참고 있었는지, 누가 외면해 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모두의 마음에 또렷이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집안의 공기는 아직 완전히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은 무게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집 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변화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듯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아침에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예전과는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은 꼭 내가 먼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날이구나. 그 생각 하나가 정희의 가슴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잠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침을 맞는 날이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던 그릇 소리도 아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어제 저녁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희를 먼저 찾았을 시간이었지만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말순은 찬장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랐습니다. 그 동작은 서툴렀고 잠시 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집에서 늘 자신이 대신해왔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몸이 굳었다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님. 말순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아침은 그냥 각자 먹자. 그 말은 짧았지만 정희에게는 긴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각자 먹자는 말 속에는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이동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거실을 한번 둘러본 뒤 부엌에 있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안도의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이동수가 말했습니다. 괜히 집에만 있지 말고 각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 말은 사소한 말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처음 듣는 제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하고 싶은 것이라는 말은 늘 남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차례로 나왔습니다. 큰아들은 커피를 타다 말고 부엌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그 말에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할 일처럼 들리면서도 이 집에서는 한 번도 당연하지 않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정희는 본능처럼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을 고쳐 말했습니다. 그럼 부탁할게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정희는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정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쫓기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은 짧았지만 정희에게는 긴 세월을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는 이동수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야. 말순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말순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은 사과라고 하기엔 부족했고 인정이라고 하기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말이 말순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말 안 하고 참기만 했던 게 다 잘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처럼 날카로운 침묵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마트가 아니라 집안일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외출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알 것 같다고 말입니다. 친정에 들러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정희를 바라보며 괜히 오래 쳐다보다 말했습니다. 얼굴이 좀 달라졌다. 정희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제사 생각도 다음 날 해야 할 일 목록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사날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막내 며느리가 아니라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